네, 일단 이번 시장은 이제 주 중에는 네. 일단 좀 주춤했지만은 결국 주 후반에 와서 일단 강세를 갖다 보이는 이런 양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략 후강 이런 이제 모습이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 그래서 캔들상으로 우리가 본다면은 주봉상으로 양봉이 나왔습니다. 근데 양봉이 나오더라도 그렇게 큰 양봉이 아니고 소폭의 양봉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죠. 사실상 이제 금주의 코스피는 이제 2.89%가 상승을 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3.85% 올랐는데 코스닥 시장이 다소 그래서보다는 좀 좋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주 후반에 와서는 이 코스닥의 어떤 탄력도가 그렇게 강하지는 못했습니다. 코스피 역시 비교적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지만은 주말에 금요일 강하게 올라가면서 일단 사실상 뒤에 와서 코스피의 어떤 움직임이 굉장했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가들의 매수가 좀 둔화되는 양상을 띠고 있고 외국인 투자가들이 매수를 갖다 강화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특히 주말에 일단 이 외국인 투자가들이 매수로 전환했습니다. 지난 3월 4일 이후에 처음으로 일단 매수로 전환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 매수 규모도 꽤나 컸다는 점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외국인 투자가들이 지난주에 제가 금요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외국인 투자들이 이번 주말 아니면은 다음 주에 일단 매수 전환할 것이다 이렇게 제가 예측을 해드렸는데 지금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매수를 갖다가 지금 현재 전환하는 중요한 이제 모습을 갖다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본격적인 매수인지 아니면 일순간 매수하고 다시 매도로 돌아서는 것인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들기도 하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여기서 외국인 투자들이 왜 매수로 일단 전환했는가 이것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외국인 투자들이 매수를 갖다 이렇게 하는 거는 이 주말에 묘하게도 어떤 것이 맞물렸냐면은 바로 여러분들 이 코로나19 치료제로서 일단 지금 임상실험을 해왔던 바로 렘데시비르가 코로나 치료제의 효과를 갖다 완화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관련주라고 길리어드사가 주가가 한 14%나 일단 급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장도 일단 폭등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기대감도 이제 가져봤는데 그 관련주는 파미셀이 좀 올라가다 다리 좀 둔화됐어요. 그래도 일단 강세는 보였습니다. 근데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러한 어떤 상황 속에서 일단 코스피가 때 아닌 일단 좋은 여건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코스피에서 일단 중요한 것은 외국인들이 어디로 들어왔냐면은 바로 이 삼성전자로 일단 역시 들어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겠습니다. 삼성전자로.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그동안 일단 좀 소홀해왔던 그런 종목인데 이들이 매수를 전환했다는 것은 뭔가 한국의 대표주를 갖다가 이제 매수를 갖다가 손을 대기 시작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고 이것이 어쩌면은 한국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들이 복귀하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하는 이런 기대감을 갖다 갖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외국인 투자들이 뭐 일시적으로 팔 수도 있지만은 앞으로 또 매수를 갖다 진행해 나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제 조심스러운 전망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과연 렘데시비르가 코로나 치료제를 썼다는 것이 유효한가? 이 부분에서 우리 식약처에서 일단 평가한 바가 있습니다. 아직 대조군이 좀 명확하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아직까지 이것을 갖다가 치료제로서 일단 검증을 더 거쳐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사실상 치료제로서 바로 확인된 것은 아니다 하는 이러한 입장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일단 이제 완벽한 임상실험 결과가 나오는 이달 말 이쯤에 가야 일단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결과 여부에 따라서 일단 이제 치료제로서 일단 사용하느냐 마느냐가 결정이 될 겁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걸 판단할 때 이 부분을 갖다 명확히 일단 하고 일단 넘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어쨌든 만약에 이것이 이제 치료제로서 일단 이제 확인이 된다면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제 코로나는 이제 지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상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일단 미국과 유럽이 지금 현재 출구 전략을 갖다 모색하는 이러한 과정에 있는데 만약에 치료로서 일단 완전히 승인이 돼버린다면은 출구 전략은 이제 가속화될 것이고 출구 전략을 펼칠 때 어느 나라가 가장 수혜를 볼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해볼 수 있는데 바로 그 나라는 바로 한국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기업들은 글로벌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 글로벌 경제 여건 코로나의 상황이 개선되면은 한국이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국가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들이 매수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고 이러한 여러 가지 일단 이해 타산을 맞춰서 사는 것이라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 본다면은 우리가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될 부분이라는 점을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보면은 이 코로나 이제 19와 관련해서 일단 관련주는 좀 쇠퇴하는 듯한 모습을 갖다 보이고 있습니다. 반대로 일단 지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폭락했던 그 종목군들이 지금 이제 부각이 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렘데시비르 이야기가 나오고 또 출구 전략 이야기가 나오고 이런 상태가 되고 외국인들이 사다 보니까 이 같은 현상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코로나 수혜주의 매물 압박이 상당히 지금 현재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많이 후퇴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뭐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 진단 키트 관련주도 상당히 후퇴를 갖다 하고 있는 그런 양상을 띠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종목들이 꽤나 많이 밀렸습니다. 그리고 치료제 관련주로서 혈장 관련주라든지 뭐 그 밖에 일단 이제 클로로킨 관련주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탄력이 둔화됐고 그다음에 또 일단 이시 뭐 손소독제라든지 마스크 관련주도 일단 주가가 좀 떨어져 있는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일단 이시 매물 압박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후퇴가 일어나고 있고요. 주 후반에 일단 이시 보면은 이 IT라든지 전기차라든지 또 수소차라든지 수소차는 특히 강했죠, 그죠? 또 중국 소비재들도 보면은 강세를 보였는데 IT주에서 우리가 보면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것들 상당히 좋았습니다. 전기차에서는 우리가 삼성, SK, LG화학 같은 점이 좋았죠. 또 수소차 관련주도 보면은 일부 상한가 종목도 간간히 나오는 상태였고요. 역시 중국에서 일단 이제 수소차를 갖다 지원한다는 얘기 나왔습니다. 중국 소비재 관련주도 역시 지금 호텔시라든지 신세계라든지 또는 이제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이는 것도 우리가 엿볼 수 있었고요. 또 대형 IT주도 역시 강세를 보였고 전기차, 배터리, SNS 관련주를 보면은 역시 네이버라든지 다음 카카오 같은 이런 것들이 좋은데 여기서 특히 우리가 중요한 것은 시대적 배경을 안고서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들은 올라오는 것입니다. 시대적 배경이 안 좋은 종목들은 상위권에서 밀려나는 것이죠. 시가총액 상위권으로 최근 들어서 한 1, 2년 사이에 올라오는 종목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IT주는 이제 부동의 에이스고 그 다음에 이제 뒤를 이어서 바로 일단 삼성바이오라든지 셀트론이라든지 이러한 종목들은 이제 바이오 시밀러사들이죠. 이런 종목들이 이제 서서히 부각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네이버라든지 다음 카카오도 일단 15위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런 걸 보면 이제 SNS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입장이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배터리사들이 지금 한국에서 일단 글로벌 입지가 상당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LG화학이 지금 이제 글로벌 배터리 상에서 2위를 갖다 기록했어요. 이런 점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이런 것도 일단 상위권에 올라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쭉 일단 봐야 되겠죠. 이런 점들은 시대적 배경을 안고 있기 때문에 현재 큰 틀에서 보면은 주도주군에 있다는 점을 우리가 참고하셔야 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일단 이 코로나 사태로 일단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출구 전략을 갖다 모색할 경우에는 이러한 이제 상황이 엇갈리면서 지금 소외받았던 바로 이러한 어떤 종목군들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고 코로나 수혜주들은 좀 가라앉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출구 전략을 언제 모색하느냐, 언제 시행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 양자 간에는 바로 일단 희비의 쌍곡선이 그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우리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다음 주 전략을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외국인 매수세가 좀 지속되면서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네. 다음 주에 과연 이 외국인 매수세가 지속될 수 있을지 이게 굉장히 좀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또 코로나발 하락 충격에서 되살아나고 있는 중국,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좀 궁금합니다. 이 부분 전략까지 세워주시죠. 네, 일단은 이제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이 외국인 투자들의 이제 가장 핵심은 매수를 지속할 것이냐, 네. 이 여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이제 지속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대상에 이제 포커스를 갖다 맞춰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외국인 투자가들이 선호하는 대상 그것이 이제 무엇인지 그게 이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삼성전자를 사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 같은 이런 것들 이제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가격 시가 비중이 높은 종목들을 우리가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 외국인들의 매수는 어차피 미국의 코로나 출구 전략 여부를 주목한 것이고 출구 전략을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전제하고서 외국인들이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코스피는 이 가격권에서는 일단 아무래도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싶고 2,000포인트를 저항으로 삼을 것이고 코스닥은 650선을 갖다 저항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 하는 점은 우리가 참고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저항으로 삼고 왔다 갔다 에너지를 보강해서 그 다음에 이제 시장으로 폭발적으로 매수가 유입되면은 그때는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 일어나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5월달은 상당히 기대도 좋겠다는 생각 들고요.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은 어디냐 하면은 바로 IT주입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2차 전지, 바로 전기차 배터리주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이고 또 배터리도 맞춰야 될 것이고 2차 전지 관리도 맞춰야 되고 중국 소비재주도 맞춰야 되는데 이거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핵심은 그렇습니다. 바로 IT주와 2차 전지. 그 다음에 하나 더 일단 여러분께 말씀드린다면은 바로 일단 바이오 시밀러도 우리가 말씀드리고 또 하나를 말씀드리면은 바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SNS 관련주, 네이버라든지 다음 카카오 같은 이런 종목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들고요. 추격 매수를 갖다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지금은 등락 혼조기이기 때문에 추격 매수를 바라지 않고 올랐다면은 반락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반락을 기다려서 이제 저점 매수 기회를 노리는 것이고 그러다가 또 반짝 올라가면은 그때 또 차익을 챙겨주시고 아직까지 시장이 완전하게 상승 기조로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시 빠질 때 사서 올라갈 때 파는 이러한 전략을 갖다 되풀이하는 것이 맞다 볼 수 있겠고요. 올라갈 때 따라서 하면 있지 않습니까? 단기 상태가 그러면 또 고생할 수가 있습니다. 주도주가 자꾸 순환매가 돌면서 바뀌기 때문에 한번 걸려들면 있지 않습니까? 상당 기간 동안 또 기다려야 되는 이런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투자는 아니라고 일단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조금 보수적인 전략도 취하면서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대상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